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3년 만에 재개됩니다. 통일쌀 모내기 행사가 전남 구례에서 열렸습니다. 세계가 주목한 진관사 사찰 음식의 과거와 현재를 짚어보고 대중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전통 불교 문화의 멋과 아름다움을 만날 수 있는 전시 행사가 서울 도심에서 열렸습니다. 서울의 천년고찰에 가톨릭 예비 성직자들이 찾아와 종교 간 화합을 다지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3일 토요일 BBS 뉴스입니다.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약 3년 만에 재개됩니다. 남북은 어제 금강산 지역에서 적십자 회담을 갖고 4.27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된 8.15 계기 이산가족 상봉 행사의 일정과 규모 등을 확정했습니다. 신두식 기자입니다. 오는 8월 20일부터 26일까지 금강산에서 8.15를 계기로 한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진행됩니다. 공동취재단에 따르면 남북은 어제 북측 금강산 호텔에서 적십자 회담을 열어 8.15 계기 이산가족 상봉 행사와 관련한 구체적인 일정과 규모 등에 대해 합의하고 공동 보도문을 채택했습니다. 상봉 대상은 각각 100명씩으로 하고 거동이 불편한 상봉자에 한해 가족 1명을 동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이산가족 상봉 행사는 지난 4월 27일 남북 정상이 채택한 판문점 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의 일환입니다. 남과 북은 민족 분단으로 발생된 인도적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남북 적십자 회담을 개최하여 이산가족 친척 상봉을 비롯한 재반 문제들을 협의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오는 8.15를 계기로 이산가족 친척 상봉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구체적으로 합의되면서 판문점 선언 이행 조치가 탄력을 받을지 주목됩니다. 4.27 판문점 선언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8.15 광복절 전후로 해서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번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회담은 결국 앞으로 남북이 합의했던 것을 하나 둘씩 실질적으로 진행시킨다. 이런 차원에서 이산가족 상봉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산가족 상봉은 지난 2015년 10월 이후 약 3년 만에 재개되는 것입니다. 남북은 앞으로 합의되는 시기에 적십자 회담과 실무 접촉을 갖고 이산가족 상봉을 비롯한 인도적 문제들을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후속 협의에서 이산가족 상봉의 규모 확대와 정례화, 고향 방문 등에 대한 실질적 진전이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BBS 뉴스 신두식입니다. 최근 북미 정상회담에 힘입어 남북 간의 화해 무드가 조성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도 통일쌀 모내기 행사가 전남 구례에서 열렸습니다. 스님과 노동자, 농민들로 구성된 통일쌀 공동경작단은 통일쌀 모내기로 한반도 평화통일과 풍년을 기원했습니다. 통일쌀 모내기 현장을 광주 BBS 진재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전남 구례군 토지면에 위치한 통일쌀 공동경작지. 사물놀이패의 신명나는 풍물소리가 드넓은 농촌 들녘에 울려 퍼집니다. 본격적인 모내기에 앞서 한 해의 풍년과 통일을 기원하는 축원문 낭독이 이어집니다. 스님과 농민, 노동자는 물론 어린 학생들까지 두 손을 가지런히 모아 합장합니다. 이 곡식이 벼가 익을 때는 이 곡식이 바로 우리 손으로 타작을 해가지고 북한에 갈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봅시다. 어떻습니까? 네. 우리들이 온하면 안 되겠습니까? 될 수 있죠? 네. 그런 마음으로 하나하나 정성껏 심어가지고 잘 가꾸어서 풍성한 수확이 이루어지고 해마다 통일쌀 모내기 함께하고 있는 농민과 노동자들도 응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올해는 정말 가겠지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분위기는 무리익어서 분명히 올해는 꼭 갈 것 같습니다. 우리 구례군 통일쌀이 이제 우리 직접 평양에 방문해서 여기 오신 모든 분들 함께 평양 주민들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기원합시다. 모내기 참가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들녘을 찾은
국회의원과 지역 당선자들도 힘을 보탭니다. 여러분들이 경작한 쌀이 굶주리고 있는 북한 동포들에게 가지 못하는 아픔이 있었습니다마는 남북 관계가 좋아지고 또 북미 관계도 좋아지는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한번 기대를 가져볼 필요도 있겠다. 북한에는 백두산이 있다면은 저희 구례는 지리산이 있습니다. 백두대간의 줄기죠. 그래서 우리 구례군이 첫 스타트로 백두산에 가까운 마을을 할지 거기 단체 도시와 자매 형태를 갖추어서 우리의 통일쌀이 가장 먼저 갈 수 있는 이런 점 제안하고 싶어요. 논에 들어가기 전 아이들의 얼굴이 햇볕에 타지 않도록 선생님은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줍니다. 밀짚 모자에 장화까지 착용한 참가자들은 긴 못줄에 일렬로 줄을 서 모를 심습니다. 모내기를 처음 해보는 어린 농부들은 발이 푹푹 빠지는 논이 마냥 신기합니다. 지리산 화엄사와 구례군 농민회, 기아자동차 노조 광주지회로 구성된 통일쌀 공동 경작단이 올해로 14년째 진행하고 있는 통일쌀 모내기. 북한의 식량난 해소를 위해 지난 2007년부터 시작된 통일쌀 지원은 남북 관계의 경색으로 2011년부터 중단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고 있습니다. 스님과 농민, 노동자가 해마다 진행하는 통일쌀 공동 경작 사업. 남북의 화해와 협력,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이끄는 작지만 소중한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BBS 뉴스 진재훈입니다. 남북이 평양에서 남북통일 농구 경기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남북이 다음 달 4일 평양에서 남북통일 농구 경기를 개최하기로 하고 가을에는 서울에서 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남북은 또 8월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 개폐회식에 공동으로 입장하고 명칭은 코리아, 약어 표기는 COR, 깃발은 한반도기, 노래는 아리랑으로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와 함께 일부 종목에서 단일팀을 구성해 참가하기로 했습니다. 아시안게임 공동 참가는 4.27 남북정상회담 판문점 선언 합의사항이고 역대 국제종합스포츠대회 11번째 남북 공동 입장입니다. 불교계와 우리 군이 한국전쟁 발발 68주년을 맞아 자유와 평화를 위해 고귀한 희생을 치렀던 국군과 유엔 참전군 등 전몰 호국 영령들의 넋을 기리고 극락왕생을 발언하는 추모 행사를 갖습니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는 오는 25일 오전 10시 경기도 포천 육군 5군단 법당 호국 금강사에서 제34회 호국영령 위령대제를 봉행합니다. 참석자들은 호국영령 위령제를 통해 한국전쟁 희생자들에 대한 극락왕생과 남과 북의 평화적인 통일, 세계 평화 등을 발언할 예정입니다. 특히 위령대제에서는 우리 국군과 6.25에 참전한 16개국의 전사자 외에도 서로 다른 이념 대립으로 운명을 달리한 북한군과 중공군의 위패 봉안, 영가 천도도 함께 진행됩니다. 서울의 천년고찰이자 비구니 수행도량 진관사는 세계적인 사찰음식 명소로도 꼽히는데요. 진관사 사찰음식의 과거와 현재를 짚어보고 대중화 방안을 모색하는 학술 세미나와 사찰음식 시연회가 펼쳐졌습니다. 류기한 기자입니다. 콩을 맷돌에 넣고 곱게 갈아 두부를 만들고 기본간은 죽염으로 합니다. 참기름과 흑임자만을 사용해 원재료의 맛을 고스란히 살리면서도 사찰음식이 가진 정갈하고 깊은 맛은 그대로 살려냅니다. 석이버섯과 잣, 미나리를 장식으로 얹으면 오감을 만족시키는 두부찜이 완성됩니다. 조계종의 사찰음식 명장 이후 개우스님이 주지로 있는 이곳 진관사에서 550여 년 전 옛 문헌에만 존재했던 진관사 두부찜이 사찰음식 장인의 손을 거쳐 세상의 모습을 다시 드러냈습니다. 진관사는 1700여 년의 전통을 이어온 사찰음식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특히 1463년 진관사 주지이었었던 성명스님께서 만드셨던 두부찜 포증을 555년 만에 제가 한번 재해보는 전시와 시연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사찰음식의 명소 진관사는 향적당에서 사찰음식 전시회와 시연회를 열고
수행 음식이자 공덕의 음식인 사찰 음식의 진수를 대중들에게 선보였습니다. 참가자들은 음식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직접 보고 체험하면서 사찰 음식에 담긴 멋과 정신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문화의 그 요체로서의 그 역할을 충분히 지금 하시고 계신다고 생각하고요. 또한 외국에서 많은 외국인들이 오시지만 가장 오시고 싶은 곳이 진관사라고 생각합니다. 음식을 맛보기 위해서 세계 각국에서 많은 분들이 몰려올 것이다. 근데 그 자리에 가장 중심에 사찰 음식이 있지 않나. 진관사 사찰 음식은 예전부터 의례 음식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조선 전기부터 국가무형문화재 제126호로 지정된 국행수륙제를 지내온 사찰로 수륙제 단차림의 명맥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왕실의 제사와 잔치에 사용하는 두부를 만드는 사찰인 조포사로 지정돼 오랜 세월 왕실의 두부를 공급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진관사는 산사음식 연구소를 만들어 과거부터 현재까지 내려오는 사찰 음식에 대한 역사적 고증과 체계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찰 음식 전시와 시연회에 이어 열린 학술 세미나에서는 진관사 사찰 음식이 지나온 발전 과정을 짚어보고 앞으로의 대중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참석자들은 전통의 계승과 문화유산으로의 새로운 가치를 다각적으로 검토해 진관사 사찰 음식의 맥을 이어나가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500여 년 전에 그 두부를 재현한 것을 우리가 시연도 하고 시식도 하고 했습니다만 이런 것이 진관사 사찰 음식의 특색 있는 항목 중에 하나다. 그걸 적극적으로 유지하고 살려야지만 되겠다. 진관사는 앞으로 사찰 음식이 과거의 전통이나 한때의 유행에 그치지 않고 우리 불교를 대표하는 문화유산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앞장설 계획입니다. BBS 뉴스 류기환입니다. 여름을 맞아 다양한 문화 행사와 전시회 등이 잇따라 마련되고 있는데요. 전통 불교 문화의 멋과 아름다움을 만날 수 있는 전시 행사가 서울 도심에서 열려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보도에 전경윤 기자입니다. 전통 한지로 만든 종이꽃 지화의 섬세한 아름다움이 주위를 환하게 밝힙니다. 불자들의 정성으로 만들어진 지화는 실제 꽃보다 더 아름답고 선명한 느낌을 전해줍니다. 네, 한 가지 이제 염색하면서 이제 접어가면서 이제 그거를 꽃을 만들어낸다는 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마음같이 항상. 불교 경전을 하나하나 옮겨 적는 사경의 진수를 만날 수 있는 자리도 마련됐습니다. 몸과 마음의 힐링을 돕는 전통차를 맛보는 코너에도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이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 직지를 직접 인쇄해보는 체험 코너도 눈길을 끕니다. 고대 인도의 부처님 당시 언어인 버머의 맥을 잇고 있는 스님의 서예 작품들도 시선을 끌고 있습니다. 내가 이걸 시작하면서 이게 이렇게 귀중한 건데 이걸 누구한텐가 이렇게 알려야 되겠다는데 그게 바로 불교의 모든 정신이나 부처님 말씀이나 이런 것들이 모든 우리 불자들이나 또 불자 아니더라도 우리 문화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같이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그걸 갖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이렇게 했지만 전통 불교 문화의 진수를 만날 수 있는 2018 국제 불교문화 트렌드 페어가 서울 강남구 무역 전시 컨벤션 센터에서 막이 올랐습니다. 불교 문화 세대를 넘어 새로운 미래를 열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염주와 목탁 등 다양한 불교 용품들과 목공예, 도예 작품, 사찰 음식 등 그야말로 다양한 불교 문화 상품과 콘텐츠들을 선보였습니다. 다양하게 좀 준비를 해왔고 먹거리도 있고 또 불교 전통 불교 문화 쪽도 있고 약간 좀 변형된 그런 전통 문화도 있고 하니까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을 직접 함으로써 어떤 불교에 대한 이미지 개선에도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은 각 부스를 돌면서 불교 문화의 우수성과 창의성이 담겨있는 다양한 작품과 상품들을 둘러봤습니다. 평소 접하기 어려웠던 다채로운 전시 현장을 통해 관람객들은 불교 문화의 어제와 오늘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전시장에서는 관람객들을 위한 다채로운 경품 행사도 마련돼 행사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습니다. 전통 불교 문화의 흐름과 새로운 트렌드를 만날 수 있는 2018 국제 불교 문화 트렌드 페어. 이번 행사는 일요일인 내일까지 계속돼 주말에도 우리 문화의 소중한 가치를 몸소 체험하려는 이들의 발길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BBS 뉴스 정경윤입니다. 서울 도심의 천년고찰에 가톨릭 예비 성직자들이 찾아와 불교 문화를 체험하고 종교 간 화합을 다지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이웃 종교를 이해하고 서로 소통하는 시간이 됐는데요. 서울 화계사에서 열린 이웃 종교 교류 행사, 조윤정 기자가 전합니다. 어둠이 서서히 내려앉기 시작할 무렵 서울 강북구 수유동 화계사 법당에서 저녁 예불이 봉행됩니다. 스님과 불자들이 봉행하는 예불에 이웃 종교의 예비 성직자들이 함께하는 특별한 시간. 가톨릭 사제소품을 앞둔 부제 110여 명이 합장을 하고 목탁 소리에 맞춰 절을 올립니다. 모든 것이 어색하기만 하지만 동작 하나하나를 따라하는 이들의 표정에는 진지함이 가득 묻어납니다. 이처럼 서울 화계사에서 열린 종교 간 대화 프로그램에는 전국에서 모인 가톨릭 부제들이 참여해 종교 간 화합과 소통의 장이 마련됐습니다. 가톨릭 부제는 정식 신부가 되기 전의 단계로 아직 구족계를 받지 않은 사미, 즉 예비 스님에 해당됩니다. 가톨릭 예비 성직자들은 저녁 예불에 앞서 화계사 주지 수암 스님과 대화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평소 궁금했던 불교 교리와 사찰 문화, 스님들의 일상까지 이웃 종교 예비 성직자들의 질문 세례가 이어졌습니다. 오늘은 좀 자유로운 대화를 했으면 해요.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면 답변하는 걸로. 여러분들 가르쳐야 될 대상이 아니잖아요. 수암 스님은 열린 마음으로 서로에게 다가가면 이웃 종교 간에 벽이 있을 수 없다면서 예비 성직자들을 격려했습니다. 관자재보살은 자기 틀에 갇혀있지 않는 분. 그래야 어떻게 할 수 있다? 세상에 구원의 손길을 내밀 수 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관자재할 수 있는 존재가 될 때 옷은 무엇을 입어도 무슨 상관이겠어요, 그죠? 이 옷이나 무슨 상관? 그래서 부디 우리가 이렇게 교류하면서 주고받으면서 그런 틀, 프레임을 새로 짤 수 있는. 가톨릭 부제들은 화계사 곳곳을 둘러보며 천년고찰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번 방문은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앞으로 성직자의 길을 걷는 데 있어 소중하고 특별한 경험으로 다가왔습니다. 서울 도심의 전통 사찰이자 국제포교 중심도량인 화계사는 매년 이웃 종교인들과의 교류 행사를 통해 종교 간 대화와 화합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종교 간 상생을 위한 이런 노력들이 한국 사회의 갈등 구도를 무너뜨리고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드는 밑거름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BS 뉴스 조윤정입니다. BBS 뉴스가 마련한 연중기획 보도, 불자열전, 우리 시대의 불자들 순서입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는 불자들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그 15번째 순서로 한국 출판계와 박물관 분야의 산 증인, 김종규 삼성 출판박물관장을 홍진호 기자가 만났습니다. 김종규 삼성 출판박물관장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출판인이자 박물관장, 문화재 수집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선대 사업인 출판업으로 문화계에 첫 발을 내디뎠고 이후 문화유산의 사회 환원을 위해 박물관을 설립했습니다. 한국박물관협회 회장 등을 역임했고 정부기관의 직책도 자주 맡다 보니 각계 인사들과 두터운 친분을 쌓은 문학의 마당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박물관과 출판사 그거 종합적으로 보면 우리 문화유산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문화유청에서 만든 신탁법인 문화유산 국민신탁 이사장을 설립 때부터 맡아달라고 문화유산 국민신탁 이사장으로서 마지막 이렇게 참 인생을 종합적으로 문화 전반에 걸쳐서 있다 보니까는. 김종규 관장은 종립대학 동국대를 졸업한 신신 깊은 불자로 조계종 중앙신도의 상임 고문이자 천태종 중앙신도 회장이기도 합니다. 특히 김 관장은 자택은 물론 접견실에도 불단을 조성해
찾아오는 이들에게 보시와 삼배를 권합니다. 보시금은 추후 불우이웃 돕기를 위해 사용한다고 취지를 이야기하면 종교가 다른 이들도 선뜻 동참하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10명이 오면 8명은 불교거나 종교 없다고 그래요. 한 2명 정도가 기독교나 여기에 보면 성모 마리아도 이렇게 계시고 그러니까 하나 부러. 그 대신 절만 누구는 당신들은 종교가 있으니까는 합장을 하든지 문경하든지 해라. 나머지는 뭐 그러니까 하나도 부담 갖지 않고. 김종규 관장은 우리의 전통문화유산의 대다수가 불교 유산이며 남북한의 공통 분모 또한 불교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반도 평화 분위기 속에서 올해는 고려가 건국된 지 1100주년이 되는 해라며 여러모로 불교가 남북 통합에 일조할 수 있는 절호의 해라고 강조했습니다. 불교적인 문화 유전자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고려 건국 1100년에 우리들은 한번 자부심을 가지고 불교가 다시 한번 민족의 어떤 부흥 발전할 수 있는, 특히 남북을 통합해서 정치적, 그러니까 그 통일하게 정치적인 건 뒤로 놔두고 우선 불교의 우리 전통 문화를 하고 합류해서 잘 이끌고 나가면. 찾아오는 이 누구에게나 삼배와 보시를 권하고 문화유산 국민신탁 회원 접수를 받는 김종규 삼성출판박물관장. 세수 80의 나이를 무색해 하는 왕성한 활동은 불자로서의 깊은 신심과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강한 자부심이 있기에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전북 익산의 국가식품 클러스터가 기반공사를 마치고 2020년 본격 가동을 위한 기업 유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글로벌 식품 시장의 중심으로 떠오른 익산 국가식품 클러스터 현장에 남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2012년 잡초만 무성했던 70여만 평의 현장. 기반공사 마무리에 한창이던 지난해 4월. 기반공사를 마치고 입주기업 유치에 박차를 가고 있는 올 6월의 익산 국가식품 클러스터. 쌍전 몇 개 그 자체였습니다. 용담댐에서 끌어오는 일급수에 에너지원이 될 태양광 발전시설까지 입주사를 맞이할 기반공사를 마친 클러스터는 요즘 입주기업 유치에 한창입니다. 국가식품 클러스터 지원센터 내에는 R&D 관련된 다양한 시설 장비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관련 전문가가 배치되어 있어서 찾아오신 다양한 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현재 목표의 36%인 56개 기업이 들어와 있고 입주 기업들의 지원군이 될 각종 고가 장비는 일부 운영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특히 파일럿 플랜트 지원센터는 클러스터에 입주한 중소기업의 밝은 미래를 보여줍니다. 윤태진 클러스터 이사장은 시중에 최소 5,000개를 만드는 조건으로 제작하는 식품 시제품을 이곳에선 100개 단위로 만들어준다고 귀뜸합니다. 자금력이 달려 신제품 개발에 어려움을 겪었던 중소기업에게는 천군만마가 되는 셈이라고 설명합니다. 아이디어는 있으나 자본이 없는 청년 기업들에게 청년 창업 랩을 확대한다거나 식품 벤처 센터를 더 확대해서 혁신 창업 캠퍼스로 조성해야겠다라는 추진 방향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입주 기업에게는 기술 지원과 함께 금전적 혜택도 주어집니다. 지방 투자 촉진금의 투자 보조금, 고용과 교육 훈련 보조금의 세금 혜택까지 다양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먹거리 산업의 단단한 기초가 미래 산업을 견인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미래 대한민국 식품 산업의 구심점, 익산 국가식품산업 클러스터에서 BBS 뉴스 남선입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될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조계종 제9교구 본사인 대구 동화사가 경내 동화문 인근의 생태통로 복원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1980년대 803 내 도로 개설 과정에 끊어진 야생동물 이동통로와 서식지를 복원해
건강한 생태 환경을 조성하고 생물 다양성을 확대하기 위해 시작됐습니다. 강원도 DMZ 박물관이 비무장지대 설정 65주년 특별 기획전을 엽니다. 연말까지 세계적인 이슈를 미술로 표현하는 국제예술가 단체 아트너츠 초대전 간극의 공간이 열립니다. 제주도 내 각급 학교 교정에 세워진 공덕비 등 비석 856기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자료집이 발간됐습니다. 제주교육박물관은 향토 교육자료집, 제주교육의 숨결, 우리 학교 공덕비 이야기를 펴내고 부지기증 또는 기금 조성 등 기록을 하나로 모았습니다. 불자열전에 소개된 김종규 관장은 박경리 작가의 토지 등을 출판한 성공한 출판업자였습니다. 출판인으로서 은퇴한 이후에는 출판 박물관을 설립하고 아시아 최초로 세계 박물관 대회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출판업자에서 박물관장을 거쳐 요즘 김종규 관장은 문화유산 국민신탁 이사장으로서 우리 문화유산을 가꾸는 활동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출판인이자 박물관장, 국민신탁의 이사장으로서 왕성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김종규 관장은 무엇보다도 신심 깊은 자랑스러운 불자였습니다. 이상으로 6월 23일 토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